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들로 봤을 땐 부담이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한번 열 때마다 한 방울씩 지릴 만큼 문재인이 그 핑계를 대고 또 안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볼 수 없었던 제1야당의 행태, 역대 볼 수 없었던 이 정권과 집권 여당, 역대 볼 수 없었던 언론사, 역대 볼 수 없었던 차기 대권 주자들의 행태. 자, 그나마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면서 투쟁을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런 썩어빠진 보수의 정치꾼들과 언론사의 악의적인 선동에 벗어나질 못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전혀 맞지도 않은 의원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문재인의 테러를 열어주고 적극적으로 제1야당까지 합세를 해서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권 말기 지금쯤이면 검찰이라든지 감사원, 언론사들까지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거늘 전혀 투쟁을 할 생각도, 폭로를 할 생각도 없이 각자의 자기 밥그릇 싸움만 열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눈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데 왜 엄청난 부담을 느끼냐고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요. 정치꾼들과 조중동을 비롯해서 방송사들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가 가담을 해가지고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현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온갖 조작 날조 수사와 증거와 팩트, 그리고 검사, 판사, 거짓 증언을 한 자들,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열거하려면 시간도 없고요. 이 실명들까지 고스란히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에 완전히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지금 내각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살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국은 국가와 국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요런 식의 내각제 개헌파와 국가와 국민을 살리고 부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다라는 저같은, 여러분 같은 탄핵 무효파로 나눠져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어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했는데 조중동이 아니고 UPI 뉴스라는 곳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될 점 같고요. 특히 이 기사는 8.15 석방에 상당한 논리로 기사를 썼다라는 점, 이런 걸 봤을 때 일반 기자가 썼다라기보다는 석방에 관련된 그런 사람의 설명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할 정도로 상당히 논리 정연한 그런 기사입니다. 자, 우선 기사 제목이 단독 청와대 박근혜 광복절 사면 이명박은 제외, 이런 기사인데요. 당연히 보수 애국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사면이 아니죠. 뭘 사면해 준다는 거야? 무죄 석방이라고 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박 대통령이 하루빨리 석방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죄를 또 받으려면 나중에 정권을 찾아와서 많은 시간이 또 걸리겠죠. 이 점 참고하시고,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는 여론조사가 55%가 넘어요. 2년 전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상승 무드고요. 저같이 또 역시 탄핵 백서라든지 태블릿 사용 설명서, 이 탄핵의 진실을 매일같이 이렇게 두 편씩 널리 알리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분, 두 분이 깨닫고 저 55%가 아니라 70%, 80%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거에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었죠. 그 이유는요, 이명박과 박근혜 이 두 전직 대통령을 한 번에 묶어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같이 싸잡아갖고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난번 여론조사 때는 박근혜 대통령만 따로 띄워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석방 반대보다 찬성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저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자, 청와대가 18일 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오는 8.15 광복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밝히고 석방을 안 해준다면 정말 이걸 그냥.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는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두 전직 대통령을 분리해서 선별 사면하겠다라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여권의 핵심 관계자, 그럼 여권이라면 청와대가 아니죠.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80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69세. 이게 만으로 나오니까 81세, 70세죠. 고령인데다가 수감 생활이 길어져서 건강 우려와 동정 여론이 번지는 양상이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문재인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청와대 말이 저렇죠.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보석으로 한번 나왔다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수감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년을 넘게 풀로 역대 최장기간의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여론 등을 감안하고 이 문재인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석방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이며 또 임기 종료 후에 문재인 자신의 처지를 고려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임기를 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퇴임 후에 문재인 자신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고요. 두 분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석방을 못 시키고 박근혜 대통령만 석방을 하는 것은 일단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 친문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입장에서. 그리고 시기적으로 8.15 석방을 이 타이밍을 놓치면 없어요. 성탄절 때? 그러면 훨씬 부담이 커지죠. 3월 달에 대선인데 그때 석방해주면 얼마나 비난이 커지고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직전이기 때문에 어떤 또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 입장에서는 풀어주기 싫지만 8.15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둘 다 풀어주기에는 친문들의 눈치가 보이고 청와대가 저런 결정을 내린 이유 중에 핵심은 수감 기간이라고 봅니다. 고령의 나이에 역대 최장기간 현재까지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그리고 여론조사도 과반이 넘는 찬성 등을 고려했다라고 보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수감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봤을 때 성탄절이라든지 추후에 석방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돼가지고 실제 수감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아요. 보석, 구속 집행 정지 두 차례나 풀려났었고, 지난해 12월은 또 병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2월에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에 구속돼갖고 현재까지 4년 2개월 넘게 복역을 하고 있어요. 풀로. 이는 역대 최장기간 복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2배 이상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에는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무기징역 받았나요? 1년 정도 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4배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거다. 이게 팩트입니다. 말은 제대로 해야죠. 또 여권의 핵심 관계자의 워딩을 보시면 사면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어가지고 늦어질 경우에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성탄절보다 광복절 사면이 역풍을 좀 더 피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제 나왔나 들어갈 정도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상황이 틀립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한번 열 때마다 한 방울씩 지릴 만큼 시한폭탄이 하나씩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 거라고 보고요. 또한 문재인이 친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범죄 내용만 보시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이 됐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누명이지만
뭐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등 말도 안 되는 제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계시고 어찌됐든 죄명은 그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1심 재판 때부터 법원 출석을 거부했어요. 윤석열이 또 사기쳐가지고 만기에 내보내야 되는데 별건 수사로 또 그냥 바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래놓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할 마음이 없다? 에라이. 한마디로 법적 대응을 포기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지금도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들로 봤을 땐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명박 풀어주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틀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직전에 석방을 해도 무관하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이 가까울수록 직전에 석방을 하게 되면 수감 기간도 더 늘어질 뿐만이 아니라 대선 직전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끝 아닙니까? 뭐 8.15 때 석방이 돼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무튼 솔직히 석방 조건으로 저들이 박 대통령과 딜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거든요. 또 마음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마 그랬다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 안 나가. 나 여기 있을게. 나 여기서 투쟁할래.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런 식으로 풀어주지 않고 여론이 막 더 안 좋아져. 그리고 이제 태블릿 진실이라든지 탄핵 진실이 막 터져. 옥중 투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최대한 빨리 석방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8.15 석방. 그런데 정말 문제는 제1야당의 입장입니다. 여지까지 보셨겠지만 특히 이 당대표가 된 이준석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대놓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루겠지만 이건 뭐 반대 정도가 아니라 조롱을 해요. 내각제 개헌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개헌 논의 때 야당이 불참해서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야당이 협조 안 하면 개헌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내각제 개헌에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기 대권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들 다 내각제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것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이 저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월급도 주고 세금 내서 일도 우리가 하고 이런 지경에 도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8.15 때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겠지만 문제는 이준석과 야당의 행태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짓을 보더라도 문재인이 풀어주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풀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제1야당의 당대표부터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문재인이 그 핑계를 대고 또 안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괜히 국민의힘당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짓을 보시라고요. 저쪽 사람들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5일 날 석방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도 빼먹지 말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준석이라든지 국민의힘당 이런 자가 있으면 입을 열 때마다 강하게 비판을 해서 석방 반대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석방 뒤에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탄핵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 법원 등의 온갖 조작 날조에 대한 진실을 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알려서 내각제 개헌을 막아내고 보수 쪽에서 섞여서 보수인 척하는 이런 사람들, 보수 유튜버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조리 싹 다 청소를 하고 정통 보수의 정권으로 안보도 튼튼히 하고 완전히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투쟁해 주십시오. 저도 하루하루 무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인민처럼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맑고 깨끗한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모로서.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감사합니다.